좌회전 신호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이거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아무런 형사 전력도 남지 않게 가장 이렇게 좋은 결과였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례풀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총 4명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본인 포함해서 동승자 친구들 3명 다 다쳤고, 상대방 차량은 다행히 이제 운전자 한 분만 계셨어요. 당사자 빼고 총 피해자가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이거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예요.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처벌의 위험이 있으셨던 분인 거죠.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대학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직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2주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이제 형사사건은 이게 억울한 상황인가, 아니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가 라는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신호 위반 사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피해자가 4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이제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를 줘야 될지, 또는 합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죠. 그리고 언제 합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합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합의뿐만 아니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제 반성문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평소에 이분의 성행, 이번에는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분이다라는 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 이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다시는 사고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를 담보할 수 있는 위한 자료들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통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에 잘 많이 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보더라도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였고, 요즘에는 그 운전자 보험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넘어가야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왔었어요. 합의금도 어느 정도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 보험을 통해서 지급되는 그런 형식의 운전자 보험이 많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운전자 보험들은 대부분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지급이 되고,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도 지원이 된단 말이죠. 이분은 다행히도 운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운전자 보험을 최근 거를 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변호사 보수부터 뭐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서도 찾아오셨고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많은 자료들, 이거를 바탕으로 검사님에 대한 설득, 이런 많은 도움을 드렸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거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검사님께서 처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겠지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고 본인도 충분히 반성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형사 전력도 남지 않게 가장 이렇게 좋은 결과였던 거죠. 이런 유해 사건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사건들인데, 운전자 보험이 지금처럼 개편되기 전에는 당사자분들께서 뭐 변호사 보수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죠. 사고라는 거는 일부러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컨디션이 이렇게 순간 안 좋다거나 뭐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실수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건데, 실수로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는 운전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셨다라는 상황에서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였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